AI를 사용해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구글 시트와 앱스스크립트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시트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한 정보가 있고요.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데이터를 한번 전처리한,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면 타임 스탬프가 있거든요. 그것을 삭제하고 댓글마다 숫자를 달았어요. 순서를 단 거죠. 그러한 전처리를 한번 거친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에게 코드를 요청을 합니다. 어떤 코드냐면은 이 클린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키워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앱스스크립트를 사용하는데요. 앱스스크립트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각 댓글마다 다음을 추출해줘. 명사형 키워드 1개에서 4개를 찾아주고 크크크 유유 같은 것들은 그냥 크크크가 아니라 재미, 유유는 슬픔과 같은 감정어로 정규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인물과 어떤 감정 혹은 어떤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나 보기 위해서 인물명은 그대로 고유명사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인물, 서사 연출, 감정 반응, 스트리머 반응, 기타로 나눠서 표현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 구글 시트에 데이터가 있고 이 시트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도 시트에 넣어달라고 앱스크립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롬프트는 성세천하라는 중국 게임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타깃팅을 해서 설계한 건데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거기 맞춰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프롬프트가 좀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면은 언제든 여기에 로우 데이터를 넣고 앱스크립트 코드로 만든 키워드 추출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입력했던 앱스크립트 내 프롬프트가 작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저는 API 키 설정이 되어 있죠. API 키 설정에는 구글 제미나이 API 키를 사용을 했고요. API 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AI와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제미나이 API 3.5 프레시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와 카테고리를 나눴고요. 본인이 시각화하고 싶은, 만약에 저는 지금 네트워크 시각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시각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면 됩니다. 네트워크 시각화에는 소스와 타겟 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스와 타겟 엣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아까 키워드 분석으로 한 걸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히트맵은 이건 AI가 추천을 했었던 건데요. 이 침착맨 채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타임스탬프가 굉장히 많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임스탬프별로 어떠한 댓글들이 얼마나 달려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타임스탬프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것들을 히트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게 혹은 어떤 관심을 많이 보였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화랑 정보들은 누군가를 설득을 할 때 혹은 나의 그 텍스트 데이터에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활용을 해서 앱스크립트를 통해 분석한 시트 데이터는 파일 공유, 웹에 게시를 하게 되면 웹에 공유가 됩니다. 이거 그대로 데이터가 공유가 됩니다. 저는 현재 키워드 빈도 엣지 히트맵이 공유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웹페이지가 아니라 쉼표로 구분값으로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는 데이터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형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가장 좋은 형식입니다. 키워드 빈도라는 시트를 쉼표를 구분된 값으로 가져와라 라고 해서 내보내게 하면 이렇게 링크가 생기죠. 이 링크를 워드프레스 안에 미리 만들어둔 HTML 코드에 넣으면 그 시트 데이터를 시각화해 줍니다. 링크가 달라지면 달라진 값을 시각화합니다. 지금 현재는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는 여기에다가 아까 빈도 데이터를 넣으면 되고요. 그쵸? 빈도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여기에 어떠한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넣어도 설계해둔 프롬프트를 통해 AI가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AI가 분석한 데이터가 생성되면 워드프레스에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글 시트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시각화도 바뀝니다. 한번 해볼까요? 좀 과감하게 제가 한번
상단에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시트에 있는 상단에 있던 3개를 삭제하니까 굉장히 응집되어 있던 워드 클라우드가 굉장히 펼쳐져 보이게 됐죠. 그 3개가 굉장히 큰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글 시트의 데이터가 워드프레스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시트와 워드프레스가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는 이 방법만 알려드렸거든요. 자세한 건 사실은 AI에게 구글 시트와 워드프레스를 연동을 하고 싶어 하면 AI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렵지 않게 시각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워드프레스와 시트를 연동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워드프레스가 어려우시다면 아까 생성한 링크를 러버블에 넣어서 시각화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AI에게 일단 러버블에 요청할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생성했던 공유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빌드 해볼게요. 확실히 UI는 러버블이 더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왔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시트 링크와 연동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러버블도 시트와 연동을 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